도대체 이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왜 이러느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들이 그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화민족이 현재 세계 자유질서를 대신해서 그들의 질서.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게 신중화 질서 또는 신천하 체계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유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게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질서입니다. 이거를 구축한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이걸 중국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요. 대한민국과 대만을 무조건 접수해야 됩니다. 무조건. 친중 종속 국가로. 무조건 접수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태평양을 장악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전략이 그 미국을 갖다가 나중에 그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무력을 동원해서 한다. 이게 기본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서태평양 나가는 기반,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 이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큰 걸림돌이 대한민국입니다. 한미동맹 강하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유시장 경제국. 오늘날 그 10대 경제 강국이고 5대 군사 강국이고 이 나라. 그 다음에 대만. 그래서 대한민국과 대만을 무조건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총칼로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지금 우리를 갖다가 뭐 군사적으로 할 수 있나요? 사실은요, 현재 미국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중국이 딱 두 개의 나라만 있다 하더라도 중국 우리 함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세계 5대 군사 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부로 못 하고요. 경제적으로 우리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뭐 우리나라의 중국 전문가들은 우리가 중국에 여전히 수출의 19%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아닙니다. 경제 교류는 상호 의존입니다. 상호 의존. 우리가 만약에 19%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한테 19%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얘기 안 하는 게 있는데 한중 교역 구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의 중국 전문가라든지 이분들이 중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19%가 중국이다. 이 정도로 중요하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하지 그 성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격을 갖다가 들여다보면은요, 현재까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교역하는 97%입니다. 97%. 무려 97%. 거의 다예요. 거의 다가 뭐냐? 중간재, 자본재, 기술재입니다. 97%가요. 우리가 중국과 교역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수출하는 게요. 그래서 우리 신라면, 초코파이, 또는 우리 설화수와 같은 화장품, 이러한 소비재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업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나머지가 3%입니다. 나머지가 3%.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중국이 한국에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경제 보복을 못하는 구조예요. 경제 보복을 못합니다. 한한령을 갖다가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푸는 게 숙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한테 잘 보여야 되고 중국과 우호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은요. 얘네들이 한한령을 갖다가 우리 사드 배치한 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에 매우 강화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중국과의 교류. 그 한한령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언론방송이 막 공포 넣을 때 그때 중국에 대한 우리 교역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이게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중국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 중간재 자본재 기술재라는 게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에서 공장 운영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다가 팔고 우리한테 다시 역수입하고 이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 지들이 죽습니다. 지들이 죽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는 얘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그 당시 그냥 공포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뭘 할까? 심리전이 들어간 건데요. 심리전, 여론전. 여론전에는 우리나라 언론방송이 앞장선 거고요. 우리나라 중국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심리전 들어간 게 뭐냐면 롯데마트.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하고요. 그 다음에 여행업입니다. 여행업. 그러면 이거는 눈에 딱 띄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줄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경제는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막 공포감이 마구마구 밀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딱 타겟팅한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뭐다? 중국에는 전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롯데마트는 유통업이잖아요. 중국에서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안 나가지고 유통업 다 빠져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들한테 손해가 안 가요. 여행업 어차피 조직적으로 보내줬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여행업 끝나고 중국의 경제에 타격 오느냐? 전혀요. 그거 가지고 심리전, 여론전, 미디어전을 마구마구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보복을 못해요.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그 중국이 전체주의 사회이고 공산당 사회이고 현재 그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천하 체계 또는 신중화 질서가 뭐냐면요. 19세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중국의 그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니다. 그 옛날에 중화 질서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중화 질서야 라고 얘기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이제 19세기 이전에
그 조공체제였잖아요. 위아래가 있는 겁니다. 주인과 종이 있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주인, 황제,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공하는 제후들, 이 관계거든요. 위아래, 위계적인 질서, 명령하면 듣는 관계. 이런 질서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본질 똑같은 이걸 갖다가 자기들 하겠다. 그런데 과거의 중화 질서하고 또 달라요. 또 뭐냐면 얘네들은 공산당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 공산당 전체주의 사회로 이거 갖다가 이 질서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지금 막 이게 중국 중화 패권이라는 게 그거고 그렇게 전개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1대1로에 대해서 매우 잘못 알려져 있는데 중국이 뭐 1대1로로 세상을 바꾸고 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1대1로 과정을 갖다가 이게 딱 보면은요. 그게 어떤 거냐? 아주 전형적인 약탈적 제국주의입니다. 중국이 1대1로 들어가가지고 안 망쳐놓은 국가가 없습니다. 정치만 쳐놓고요, 경제만 쳐놓고 완전히 수탈체계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 중국인들 대거 진입시켜가지고 아예 중국화, 차이나타운 해가지고 중국화를 만들어놓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놔요. 경제 파탄 나고 정치 혼란 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현지인들 주변으로 밀려나고 중국인들 밀려나가가지고 중국인들이 주주로 올라가고 현지인들은 주변부로 결국은 밀려나고 전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약탈적인 그 제국주의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로 자기들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 국제정치학자들, 중국 전문가들, 정책하시는 분들이요.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전혀 얘기 안 해요. 그냥 미중 패권이래요. 미중 패권 전쟁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도 똑같고 중국도 똑같은 거예요. 야, 앞으로는 중국의 색이잖아. 중국의 세계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에 붙어야 될 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오고 있는 논리입니다. 이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에 있어서요. 그런데 거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질서가 우리의 이익, 현재 우리의 자유와 주권과 그 다음에 우리의 번영의 기반에 맞느냐, 부합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완전히 다르다. 쟤들 세상 되면요, 오늘날 대한민국 끝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향하고 견제해야 될 그러한 이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질서로 이들이 바로 이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겠다. 그래서 이 중국몽 얘기할 때 아니 우리도 중국인도 좀 꿈 좀 꾸면 안 돼? 라고 이제 항변을 해요. 누가?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중국의 나쁜 얘기만 하느냐. 그런데 바로 이제 요걸 갖다 대표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 책이 니들이 중국몽이야? 그래서 중국 내부 문서를 다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 세상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중국이 나가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한국, 대한민국과 대만은 무조건 친중 종속 국가로 이거 접수를 해야 된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를 갖다가 무력으로 애들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정치적 강압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싹 접근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우리 스스로 잡아 먹히는지도 모르고 먹는 이러한 은밀한 초안전, 새로운 전쟁을 갖다가 감행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중국의 전략과 초안전이 도대체 뭐냐, 무제한 전쟁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기본적인 거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게 설명드리면은요, 초안전이라고 하는 건 여기 한자에 나오듯이 한계를 초월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1999년도에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군사 전략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령에서 준장 그 사이에 있는 계급인데 군사 전략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차오량 왕샹슈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중국 전략 그래가지고 내놓은 책이에요. 거기에서 중국은 어떤 전쟁을 전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붙인 이름이 초한전입니다. 그래서 무제한 전쟁을 전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초한전, 무제한 전쟁 이게 나온 것이고 이것이 다른 이름으로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소리 없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 그리고 요번에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헌법재판소 이 진술에서 얘기했던 하이브리드 전 또는 뭐 이거 갖다 5세대 전, 조용한 침공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총칼을만 안 들었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갖다가 장악해 나가는 침략. 그러니까 우리가 총칼을 드는 침략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에 우리를 갖다가 장악해 나가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초한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초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무제한 전쟁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기만입니다. 기만. 속이는 거.
상대방을 속여야 돼요. 상대방이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뭔가요? IoT, 사물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뭐 전기, 수도, 그 다음에 교통, 통신, 항만, 그 다음에 항제기, 통제 시스템부터 모든 것이 정보통신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으로 얘기하면은 뇌와 중추 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아이고 우리가 뭐 그냥 뭐 총칼 필요 없어. 저 사람의 또는 저 국가의 중추신경계를 딱 장악해서 우리가 맘대로 조정하면 그러면 이거 우리가 장악한 거지. 우리가 이기는 거야. 전쟁을 왜 해? 전쟁은 클라우제비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이게 중국 공산당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을 왜 하느냐? 정치의 연장이다. 그게 무슨 의미냐? 바로 상대 국가를 우리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을 안 듣으니까 전쟁해가지고 이겨서 강제로 하는 건데 목적만 생각하자, 목적만. 총칼 들 필요 없다. 상대방을 우리가 내 걸로 영향력으로 장악을 하면 된다. 이게 바로 클라우제비치가 얘기했던 전쟁의 정치적 목적이다. 정치의 연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총칼 말고 한계를 초월한 이러한 각각 영역을 갖다 다 장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전개한 게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이 사회 기관이라든지 산업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보통신이 바로 그 통신망에 굉장히 장악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대해서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또는 때로는 뭐 예를 들자면은 중국 공산당이 지금 그 시진핑이 공언하고 있듯이 대만을 침략해 들어가서 무력으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바로 그 전 단계로 반드시 한국을 접수를 해야 됩니다. 또는 한국을 무력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만 유사는 그 이전에 한국 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는 주한미군 있잖아요. 주한미군 있고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를 갖다 지키는 군대뿐만 아니라 주일미군, 주한미군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다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무조건 사전에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손발 다 끌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온다. 근데 군사적으로 여기 올 수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를 총체적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다 간단해요. 베이징에서 정보통신 그동안 깔아놓은 거 이거 해가지고 전기, 수도, 교통, 통신 뭐 이거 갖다가 그냥 블랙아웃 시키면 됩니다. 블랙아웃 시키면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정지됩니다.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뭐 중국이 어떻고 뭐 생각할 여를도 없어요. 바로 이러한 전쟁, 이게 바로 초안전에 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게 전쟁이지. 이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당시에 이게 제기가 됐을 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인민해방군, 그리고 당 중앙 있죠. 그 당시에는 이제 강택민이라고 중국식 발음은 장쩌민입니다. 장쩌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다 회람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이게 기록에 나옵니다. 다 회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 권력서열 1위였던 강택민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인민해방군 마오쩌둥 모택동의 군사사상과 중국 공산당의 군사사상을 21세기 세계화 시기에 맞추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도약을 시킨 끝내주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끝내주는 군사 전략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전체 다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내에 내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장교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소령급 이상이잖아요. 소령급 이상에 대해서 이제 교육시키는 군사전략 교재가 있어요. 교재를 갖다가 이제 입수를 해서 쭉 봤더니 그 군사전략 교재에 바로 이 초안전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전쟁을 이들이 감행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초안전 좀 설명해 드리면, 아니, 무제한 전쟁, 한계를 초월하는 전쟁, 그게 뭐예요? 막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해요. 중국의 사람들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의 인민해방군 사람들이요. 이 저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강의는 들었는데 그래도 좀 안 와닿네.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냐. 그래서 예시를 든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군사전, 유사군사전, 비군사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군사전에는 핵전, 전통전, 생화학전, 생태환경전, 우주전, 전자전, 게릴라전, 테러전이 있고 유사전자전에는 외교전, 네트워크전, 정보전, 심리전, 최첨단 기술전, 밀수전, 마약, 범죄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비군사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금융전, 무역전, 자원전, 원조전, 법률전, 경제, 제재전, 미디어전, 이념전, 교육, 문화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예시를 든 겁니다. 자, 이 예시가 왜 여기다 갖다 놨느냐. 바로 여기 빨간색 하나 쳐놨잖아요.
전통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 이겁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하는 거. 여기에서 간단한 예시로 든 24가지 예시로 든 것 중에서 하나. 이것을 우리는 현재 전쟁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들은 이거를 갖다 초월하는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이겁니다. 여기 그 초안전이라는 그 원저작에. 그런데 여기에서 저자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도 물어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예시를 드는 거고 정말 예시다. 그런데 초안전,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는 전쟁의 양상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한계도 그것도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명심해라. 무한정이다. 무한정. 그래가지고 이거 외에도 그냥 모든 영역,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전쟁의 수단이자 목적이자 대상이고 다 동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한계조차도 상상력조차도 뛰어넘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자들 얘기입니다. 각각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전하면 핵전만 하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초융합, 복합의 정신을 발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동시에 이걸 갖다가 융합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그냥 공격을 해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서남북중 360도로 그냥 파성적으로 그냥 전방위로 공격해대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문을 하고 이거를 인민해방국 중국 공산당이 이걸 갖다가 실행을 해오고 있는 게 한국 사회에 30년 됐고요. 이 미국에 대해서는 40년 됐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러한 개념이 나온 거는 99년도, 98년도, 99년도예요. 근데 그 이전에도 이미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왜 그전에도 했다라고 하느냐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러한 개념이 나오기 전에도 이게 원래 중국 공산당의 전쟁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1978년도인가 6년도에 그 남파 간첩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전향하신 분,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그 수기를 남겨놓은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제목이 뭐냐면 소리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산당의 전쟁 방식인데 북한이 한국을 갖다가 휘저어 놓고 접수하기 위해서 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전쟁을 했느냐. 거기에 동원한 게 이른바 통일전선 공작. 그래서 여기 좌파들 규합하고 반정부 세력들 규합하고 사회 혼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접수하겠다 이런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남파 공작원들 내려보내는데 전향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당신들 몰라서 그러는데 휴전선에서만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니다. 당신들 지금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쟁하고 있어. 그거 알아야 돼라고 한국사에 경고한 게 1976년도인가 77년도에 나온 그 보고서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원래 공산당의 전쟁 방식입니다. 1921년도에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조직화된 중국 공산당 창당됐잖아요. 소련 공산당이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창당 멤버가 36명, 37명밖에 안 돼요. 한 줌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창당한 다음에 49년도에 체제 정복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그 30년이 안 된 사이에 그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대륙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걸 갖다가 체제를 정복하고 접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접수를 한 다음에 모택동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50년에 2월 달입니다. 얘네들 1949년도 10월 달에 중화인민공화국 선포하고 1950년 2월 달에 자기들 축하연을 법니다. 축하연을 하면서 모택동이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사실 나도 안 믿었다. 나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네. 이게 되는구나.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모택동이가 얘기한 게 잘 들어. 막 이러면서요. 이거에 가능한 거는 잊지 말자. 이거는 3대 요인이 있었다. 첫 번째, 당. 공산당이라고 하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응집된 지도부에 통일된 이러한 조직이 있었다. 조직, 당. 그 다음에 군, 우리 홍군. 그래서 이 홍군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 통전입니다. 통전. 통일전선 공작입니다. 통일전선 공작이 왜 이제 그 통일전선을 만들고 우리 좌파 규합하고 연대해가지고 우리 체제 전복시키는 거잖아요. 막 이런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막강한 부서 중에 하나가 통전부잖아요. 공산당은 통전부가 제일 막강한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그래서 이 통전 공작인데 모택동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자기도 믿지 못하는 가공할 엄청난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한 거. 그거는 바로 세 번째 통전 공작이었어. 엄청나더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배 중에 보배, 법보 중에 법보.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했던 것이 통전공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들이 총을 안 쐈지 바로 이런 식으로 소리 없는 전쟁, 조용한 전쟁, 은밀한 전쟁, 사회 저변을 갖다 장악하는 이러한 전쟁을 이미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 공산당이 다른 나라에 본격화한 지가 언제냐? 1983년도입니다. 1983년도는 언제냐면은요.
중국 공산당이 모택동이가 죽고 1976년도에 그런 다음에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가 당권을 장악해서 이제 그들이 그냥 중국 대륙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완전히 재앙으로 해나갔던 모택동의 사회주의 실험을 포기하고 이제 자본주의화로 넘어가야 되겠다. 개혁방향으로 나왔던 시기거든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 1983년도입니다. 그때 등소평이가 이게 나중에 비밀 자료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그 내부에 비서로 있었던 그 사람이 결국은 권력 투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살려고 어디로 도망가냐? 미국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그 비밀 그 당시에 내부 자료를 갖다가 이제 폭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건데 1983년도에 등소평이가 바로 내부적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을 딱 모아놓고 야 니들 착각하지 마. 우리가 뭐 자본주의 시장화하고 미국 놈들하고 같이 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해? 우리 목적 끝난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전 세계 공산화 이런 거 끝난 거야? 절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뭐냐? 우리가 왜 미국 놈들하고 왜 수교를 하고 우리가 왜 내가 여기 미국 가가지고 텍사스 가가지고 카우보이 모여서 모자 쓰고 기타 이거 뜯으니 것 하면서 맥주 왜 마셨어? 미국 놈들 속이려고. 그래서 미국 놈들이 우리한테 속아 넘어와서 화해요 어떤 해야지 기술 주고 돈 주고 우리 애들 데려다가 고급 기술 주고 그럼 우리 뺏어오면 되고 그래서 우리 힘을 길러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래서 미국을 치자. 그래서 그러면 전 세계 공산화된다 이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단도리를 쳐요. 등소평이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국내를 장악했던 이 공작, 이 전쟁을 해외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작한 게 어디 본격적인 체계를 만든 게 1983년도입니다. 얘네들이 이러한 전쟁을 한 번도 중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전쟁을 해왔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화해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초안전이 어떻고 이런 것이 1998년도, 99년도에 개념화되는데 이 당시에 그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동일해요. 공산당의 전쟁인데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세계화와 정보통신 혁명사회라고 하는 특이한 상황에 살고 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조건과 다르다. 그런데 세계화와 정보통신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목적,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을 달성하는 이런 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다가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이 개념을 갖다가 확장시킨 게 바로 이게 초안전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